예, 경기 남양주갑의 민주당 정우천 의원입니다. 경제부총리님과 국토부 장관님 얘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와 동부 지역의 지나친 규제, 중첩적인 규제로 국토 균형 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삶이 심각하게 지금 지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나왔습니다. 저 경기도가 최근에 만든 경기도 규제 지도입니다.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저 접촉 지역, 접경 지역에 김포, 파주, 연천, 포천까지 있는 저기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요. 서울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초록색이 그린벨트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그리고 그 우측에 새파란 게 팔당댐을 중심으로 한 상수원 보호구역. 그 조금 외곽에 조금 덜 파란 그게 팔당 대책 1권역입니다. 그리고 제일 외곽에 보라색 가까운 것이 팔당 특별대책 2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 국가 안보와 또 수질 환경 보호를 위해서 경기 북부와 경기 동부는 중첩적인 규제를 수십 년간 지금 다 규제를 잇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의 GRDP는 경기 북부가 2고 경기 남부가 8이라고 합니다. 또한 팔당을 중심으로 한 남양주, 광주, 양평, 가평 등 경기 동부권의 7개 시군이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일례로 2015년도에 화성시의 GRDP가 45조 4,500억인데 용인을 제외한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6개 시군의 GRDP를 다 합치면 32조 400억밖에 안 됩니다. 화성시보다도 면적이나 인구가 월등히 넓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GRDP가 4분의 3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첩적인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경기도가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유발 시설이 설치가 제한되고 국비 지원이 축소가 됩니다. 또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안 들어오고 재정 자립도가 낮아가지고 국비 지원을 못 받으면 민자를 받아야 되는데 민자 유치가 힘들어서 제대로 된 시설들이 또 공장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택지 개발로 인구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서 저희 남양주만 하더라도 매 4년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선거구 조정을 하고 또 선거구 증설을 매번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돈벌이는 지역 내에서 할 게 없습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서울로 가야 됩니다.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갈 길이 막막합니다. 다음 좀 부탁드립니다. 저 보시는 표는 OECD 주요국 출근 소요 시간입니다. 2014년도 통계인데요.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지금 그 격차는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이 출근에 평균 58분이 걸리고요. 2위인 일본은 40분입니다. 터키도 40분입니다.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요즘 수도권에서 출근하는 데는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 장관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루 중 가장 불행한 시간이 통근 시간이다. 정말 참 뭐 어떻게 자주적으로 뭐 할 수 없이 그냥 짐짝처럼 피동적으로 가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역 말씀드려서 조금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남양주 동부 지역이 지금 어떤 사정인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주 전체는 인구가 68만인데요. 아마 5년 내에 100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곧 지금 다산 지역에 인구 10만이 들어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려면
경춘선이 있는데 1시간에 두 대 내지 세 대가 뜹니다. 20분, 30분 텀이 있습니다. 종점이 상봉역입니다. 그래서 뭐 막바로 가는 게 없고요. ITX가 2번입니다. 1시간에 한 대 있습니다. 근데 한 5,000원 하고요. 이거는 광역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환승 할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3번에 보시듯이 구리 포천도로가 작년 초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천, 구리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차들이 강북 강변을 꽉 막고 있습니다. M버스 6시에 나가야지 겨우 앉아서 가고요. 아니면은 잠실까지 2시간 걸립니다. 버스는 잠실까지 밖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매일 아침 신음을 하는데 자출을 하려고 하더라도 6시에 나가야 됩니다. 저도 6시 반에 나오면은 1시간 반 넘게 걸립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GTX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 장관님 지금 안 계시는데 차관님. 예, 이차관입니다. 네, GTX 지금 예타 들어간 지 1년 넘었는데 어떻게 좀 진척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1년 지났습니다. 네. 저 뭐 어디 뭐 빠져나갈 구멍은 주고 좀 기다려라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폭발 직전입니다. 어떻게 예타가 좀 빨리 나올 수 없나요? 말씀 주시는 부분이 그 GTX 그 C 노선인 것으로 알고 B입니다. 있습니다. 아, B. 예, B 노선이요. B 노선인데 이 GTX B 노선이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거의 6조 원 가까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좀 기간이 좀 오래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부 지침인가요? 예비타당성 운영조사 지침 29조에 의하면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거 지키는 건 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바꾸시든가 6개월은 해놓고서는 이거 제대로 지키는 게 2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최대한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좀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남양주 지역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은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산지구는 보시면은 어마어마합니다. 16대 1, 24대 1, 48대 1까지 갑니다. 그렇지만 저거는 서울과 인접한 다산지구에 불과한 거고요. 남양주 동부 지역은 보시면은 1대 0이 잘 안 됩니다. 전부 다 미달입니다. 경쟁률 자체가 미달입니다. 다음 점부터 합니다. 남양주 동부권역의 아파트 매매 시세를 보시면요. 작년 7월서부터 올해 7월까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번 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시세 상승, 저게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물가 상승률이 0.8%인데 아파트 매매 가격 시세는 그 반이나 혹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정입니다. 이런 사정인데 다산 지역 때문에 남양주 전체를 묶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오르지도 않는데요. 최근에 서울 지역에 아파트값 무지하게 오른다 해가지고 오늘 뭐 투기 지역 하셨나요? 네, 추가 지정이 있었습니다. 무지하게 부럽습니다. 어떻게 조정 대상 지역 계속 묶어놓을 이유가 뭔가요, 저게?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을 저희가 그 시, 군, 구 단위로 그 전체적인 통계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네. 화성시 지역은 동탄 이 지역만 돼 있는 걸로 알고 말씀을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요. 거기는 시군구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해제했을 경우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주변 시장의 동향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를 검토할 때는
지역 내의 그 시장 간의 차별성이라든가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지금 이 보시면은 고려해서 지정 목적을 하겠습니다.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 면적이 서울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산 기장군을 조정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를 시켰는데 일정 부분을 나눠서 영향이 있는 부분과 좀 그 취약한 지역하고 구분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조정 지역에서.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오늘 부산의 기장군을 그 해제했던 방식으로 혹여 이제 수도권 수도권의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될 경우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찬대 의원님 질의 순서이십니다.